돈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보다 더 큰 불안은 내가 언제까지 이 돈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에서 옵니다. 오늘은 한 60대 은퇴자의 고백을 통해 왜 돈이 있어도 마음은 편하지 않은지 그 불안의 본질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아파트에 사는 63세 김모 씨. 그는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모아둔 예금까지 합치면 5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은퇴했습니다. 주변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평생 일 안 해도 된다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했다고 말합니다. 직장 다닐 땐 월급이 정기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비의 기준이 명확했고 불확실성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매달 나가는 돈만 있고 들어오는 돈은 연금 몇십만 원뿐이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한 달 줄어드는 걸 보면서 김 씨는 자신이 살아온 30년의 질서가 무너지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돈이 부족해서 불안한 게 아니었어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기간 동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무서웠어요. 은퇴 후 불안의 본질은 바로 이 통제력 상실에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역할, 사회적 지위,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사람은 스스로의 존재 근거를 잃습니다. 김 씨는 아침마다 일어나 커피를 마시면서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뭘 해야 하지?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그는 하루 종일 뉴스만 보고 인터넷을 뒤적이며 금융시장의 변동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마음이 무너졌고 금리가 오르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습니다. 진단은 은퇴 불안증 후군.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과도한 불안으로 불면과 공황 증세를 겪는 중년 이후의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로 이 진단을 받는 시니어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으로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기는 불안입니다. 김 씨의 사례를 심리학적으로 보면 예측 불가능한 삶에 대한 두려움이 핵심입니다. 그는 퇴직 전까지 모든 걸 계획하고 통제하던 사람입니다. 회의 일정, 직원 평가, 예산 관리, 매일 숫자로 움직이던 사람에게 이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해방이 아니라 불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불안은 시간과 함께 소비로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새 스마트폰을 사고 필요 없는 가전제품을 사들이며 불안을 잠시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점점 줄었고 마음의 공허는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내의 말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은 은퇴했는데 아직도 인생이 돈으로만 돌아가고 있어요. 그 말이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직장을 떠났을 뿐 여전히 경제적 인간으로만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소비 대신 시간을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고 동네 어르신들과 독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가 너무 길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돈이 줄어드는 건 여전했지만 하루를 채우는 의미가 생겼습니다. 불안의 크기는 줄고 마음의 균형은 돌아왔습니다. 재정 전문가의 시선에서 보면 김 씨의 변화는 단순한 심리 회복이 아닙니다. 소비와 불안의 연결고리를 끊었다는 점에서 은퇴 재정 관리의 전환점을 맞은 겁니다. 은퇴 후 재정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은퇴 이후의 돈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불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입이 아닌 지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 씨는 이후 매달 생활비를 200만 원대로 고정하고 여유 자금은 생활비 통장과 별도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예상대로 줄어든다는 안정감이 생기자 불안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통장 잔고 대신 독서 모임 일정을 확인하고 투자 뉴스 대신 다음 주 자원봉사 계획을 세웁니다. 불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불안이 다른 의미로 변한 겁니다. 이제 그는 말합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했던 건 내 삶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통장보다 마음이 꽉 찼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심리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후 불안은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나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은 편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진짜 준비는 재테크가 아니라 생활 리듬의 재구성입니다. 이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합니다. 은퇴 전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준비. 첫째, 매달 고정 지출의 구조를 단순화해 불확실성을 줄일 것. 둘째, 하루를 채우는 루틴과 목적을 만들어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할 것. 셋째, 자신이 쓸 돈의 이유를 명확히 할 것.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알면 돈이 줄어들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했던 김 씨의 고백은 결국 이렇게 요약됩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잃은 게 불안의 원인이었다. 은퇴 후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새로운 질서를 세울 기회이기도 합니다. 돈은 당신의 은퇴를 지켜주는 도구일 뿐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진짜 안정은 통장이 아니라 일상의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김 씨처럼 불안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은퇴 전까지 늘 준비된 사람이라 불렸다. 대기업 관리직으로 퇴직할 때까지 한 번의 실수도 없었다고 회상한다. 주식도 적당히 분산했고 부동산도 안정적으로 보유했다. 퇴직금과 예금 그리고 연금까지 합치면 자산이 6억 원을 넘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퇴직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돈이 있음에도 머릿속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고 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 김 씨는 말한다. 퇴직하면 자유로워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날이 오니까 세상에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다는 게 실감났어요. 그는 수십 년 동안 회사라는 시스템 안에서 자신을 정의해왔던 사람이다. 직함이 곧 존재의 증거였고 통장은 성실의 결과였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상사도 책임질 프로젝트도 없었다. 처음엔 그게 낯설었지만 곧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월급이 끊긴다는 건 단순히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리듬이 사라지는 경험이었다. 퇴직 후 첫 달에는 여유를 즐기며 여행도 다녔다. 하지만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자 마음 한켠에 공허함이 자리 잡았다. 다음 달, 또 다음 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쌓이자 불안은 현실이 됐다. 그는 TV에서 경제 뉴스를 보며 환율과 금리 변동을 체크했고 자산이 조금만 줄어도 마음이 요동쳤다. 그에게 돈은 안전망이 아니라 두려움의 척도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흔히 은퇴 불안을 돈의 부족에서 찾지만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것은 통제감의 상실에서 비롯된다고. 김 씨도 마찬가지였다. 회사에서 의사 결정을 내리던 사람에게 통장은 이제 스스로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거울이었다. 예금 잔고가 매달 줄어드는 걸 보며 그는 인생이 끝을 향해 흘러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그는 소비를 시작했다. 새 옷, 새 전자제품, 고급 와인, 아무 이유 없는 지출이었다. 잠시나마 그 소비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줬지만 며칠 뒤 다시 찾아오는 공허함은 더 컸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당신은 은퇴했지만 아직도 돈으로만 살아가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일하는 사람으로만 존재했음을, 그리고 그 역할이 사라지자 스스로를 잃었다는 사실을. 그는 결심했다. 돈을 관리하듯 마음도 관리하자고. 그는 먼저 통장을 나누었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여가용 통장. 이렇게 단순한 분리만으로도 불안이 줄었다. 매달 나가는 돈이 예상 가능한 구조로 변하자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획대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는 일상의 작은 목표를 세웠다. 매일 30분 독서, 주 2회 봉사활동, 한 달에 한 번 친구와의 식사. 처음엔 의무처럼 느껴졌지만 점차 하루의 중심이 잡히기 시작했다. 시간은 더 이상 막연한 공허가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뀌었다. 어느 날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예전엔 돈이 나를 움직였는데 이제는 내가 돈을 움직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심리적 변화가 아니라 은퇴 후 삶의 철학이 담긴 고백이었다. 전문가들은 김 씨의 사례를 은퇴 회복력이라고 부른다. 돈이 많든 적든 그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일상을 다시 설계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재정적 안정보다 중요한 것은 심리적 질서다. 불안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생기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도 스스로 질서를 만들 수 있다. 지출을 줄이고 예산을 짜는 일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불안을 예측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김 씨는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큰 부자가 아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돈이 줄어들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루가 허무하지 않으니까요. 그의 말 속에는 단단한 평온이 깃들어 있다. 불안의 근원은 돈이 아니라 비어있는 시간이었다. 그 시간을 의미로 채우자 삶의 무게가 가벼워졌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점은 분명하다. 은퇴 후의 삶을 안정시키는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구조다. 매달 얼마를 쓰느냐보다 그 돈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가 중요하다. 돈은 결국 불안을 잠재우는 약이 아니라 불안을 증폭시키는 거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진짜 준비란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을 마음의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다. 인생 2막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불안하다. 하지만 김 씨처럼 불안의 방향을 바꾸면 두려움은 의미로 변한다. 돈이 있어도 불안했던 이유는 단순했다. 인생의 주도권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주도권을 다시 손에 쥐는 순간 비로소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된다.